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는 인생사열 라디오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한 남편과 그 말을 기다리며 살아온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너무 늦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을 담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아직도 낯설게만 들립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심코 부엌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며 컵을 덜그럭거리던 소리가 들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 대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이 저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말이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표현도 서툴렀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퇴근하면서 작은 간식이라도 사오고 기념일이면 꽃 한 송이라도 건넨다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걸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또 다음 날을 위해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저를 챙기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말없이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비 오는 날이면 제 우산을 먼저 챙겨주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모든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그 사람이 쓰던 물건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겨진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 역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짙은 회색 코트 한 벌이었습니다. 그 코트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그 코트는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형편이 좋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지만 어느 겨울날 남편이 낡은 외투를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 시장 한켠에서 어렵게 그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코트를 받아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걸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코트를 참 오래 입었습니다. 다른 옷은 해지고 낡아도 쉽게 버리면서 그 코트만큼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제가 다시 달아주고 소매가 해지면 기워가며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코트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서 내려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된 옷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아직도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트를 털어 정리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종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평소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된 코트 안에 무언가를 넣어두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반으로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인데도 쉽게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안에 제가 모르고 있던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펼쳐보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자꾸만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종이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제 마음을 뒤흔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결국 코트를 품에 안은 채 방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앞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에 접힌 부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라 그런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조용한 집안에 그 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완전히 펼치기 직전 저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3이었고 남편은 27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머를 던지거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신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더니 자신의 우산을 살짝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쓰자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저를 우산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하지만 그 행동들이 쌓일수록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 그런 걸 듣고 싶어서 괜히 심술을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표현 잘한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잠시 저를 보다가 그냥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알긴 뭘 안다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데. 그래서 크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듣고 싶다고요. 나도 사랑받는 느낌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려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저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 사람 옆에서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제 곁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눈앞의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안에 그 사람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완전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에게. 그 짧은 한 줄이 제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영희에게. 그건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저를 부르던 이름. 손끝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잡고 있는 힘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나서야 그 아래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이걸 너한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 앞에만 서면 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써보면 조금은 나을까 싶어서 펜을 들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나.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저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가 아직도 생각난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서 있던 너. 그때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옆에 서 있었던 게 아직도 후회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날을 이 사람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줄 알았던 기억을 이 사람도 똑같이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너랑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말을 걸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 저는 종이를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동안 그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마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너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솔직히 많이 겁이 났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너 하나 편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너를 놓치기 싫어서 결국 욕심을 냈다. 그게 지금까지도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항상 나한테 말했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사실은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 말은 쉬운데 나는 그만큼 해줄 자신이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너한테 주려고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약봉지, 비 오는 날 말없이 건네주던 우산,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저에게는 새 옷을 사주던 모습들. 그 모든 게 다 이 말 한마디 대신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근데도 넌 계속 물었지. 나 사랑하냐고. 눈물이 종이 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는 이 사람 마음을 몰라줬을까? 사실은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 말이 이 낡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제게 도착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줄을 이어 읽었습니다. 이 말 너한테 한 번쯤은 꼭 해주고 싶었다. 종이가 젖어 글씨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막상 너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면 그때는 이걸 내가 보게 될까 싶어서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처음부터 저에게 전하려고 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야
제가 보게 될 걸 알면서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이 코트는 내가 사준 거라서 나는 버릴 수가 없더라. 저는 그 코트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걸 입고 있으면 그때 내가 나를 보던 눈이 자꾸 떠올라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 코트 하나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평생 너한테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졌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도 억울함도 섭섭함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없는데도 계속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 기다렸어요. 당신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듣고 싶어서.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면서 저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저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말로 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붙잡고 마지막 줄을 향해 눈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져 글씨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지막을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줄을 읽기 위해 종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읽게 되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나 대신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라. 저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속으로 삼키며 살았는지. 나는 끝까지 말을 못했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끔은 나를 떠올리면서 한 번쯤은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 글씨는 앞보다 더 눌러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을 쓰면서도 망설였던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울게 만드는 대신 웃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랑 살아서 참 좋았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좋았어요.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정말 좋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해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는 그 사람을 향해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나 바보처럼 계속 기다렸는데.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 그 말 한 번만 들었어도 덜 서운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다가 저는 스스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의 사진이 놓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그 사람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는 그 앞에 다가가 편지를 꼭 쥔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들었어요, 당신 마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 그동안 당신 오해해서 미안해요.
한 걸음 더 다가가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나 많이 사랑했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왔던 감정이 그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처럼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다가 조심스럽게 코트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편지를 가슴 쪽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옷장 문을 한 번씩 열어봅니다. 예전에는 차마 열지 못했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고 그 가운데에는 그 사람이 가장 아끼던 그 코트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코트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마치 그 사람의 등을 쓰다듬듯이.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서 그 편지를 꺼냅니다. 이미 몇 번이나 읽어서 글씨 하나하나를 다 외울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또 펼쳐봅니다. 종이는 여전히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 대신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다시 읽을 때면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납니다. 여보,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말 안 해도 왜 그랬는지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햇살이 코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빛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늦게나마 저에게 닿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더 이상 왜 말 안 했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평생을 다해 저를 사랑해왔다고. 다만 그 방식이 제가 바라던 것과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조금씩 말을 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혼잣말처럼이라도 그 사람에게 들려주듯이.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보, 오늘은 시장에서 당신 좋아하던 반찬 샀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그 사람이 듣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도 사랑해요.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남겨준 건 낡은 코트 한 벌과 편지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찾고 싶었던 단 한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코트를 다시 옷장에 걸어두며 조용히 웃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그때는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여보, 저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그 한마디를 꼭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